네, 1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네, 먼저 노동계 파업 소식부터 저희가 보는데요. 지금 어제죠. 민노총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총파업을 하겠다 그렇게 예고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위쪽에 있는 동아일보 기사부터 보실 텐데요. 제목을 보면 화물, 학교, 지하철, 철도 줄 파업이라고 쓰여 있고요. 그 아래에는 24일, 25일, 30일, 다음 달 2일 이렇게 작게 쓰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4일부터 다음 달까지 줄줄이 노동계 파업이 예고된 상황인데요. 보통은 주로 여름에 파업을 진행하면서 핫투라는 말이 나왔지만 올해는 동투가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고요. 한겨레 신문에서는 가장 먼저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에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썼습니다. 지난 여름이었죠. 6월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일몰제 폐지 그리고 품목과 차종 확대를 요구했고요. 정부도 이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하면서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 여당은 일몰 기한은 3년만 연장, 그리고 품목과 차종은 확대 불가 방침을 내놨습니다. 5개월이 지났지만 사실상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셈인데요. 이에 대해서 화물연대 측은 사실상 합의 파기아니라면서 대기업 화주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예정대로 파업이 줄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물류 대란에 이어서 급식이나 돌봄 공백, 또 출퇴근길 교통 대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노동계 파업이 일단 일상에 주는 영향이 큰 만큼 원만한 합의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월드컵 관련 내용인데요. 이제 경기에는 항상 이변이 생기기 마련인데 피파 랭킹 51위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피파 랭킹 3위이자 우승 후보인 아르헨티나를 꺾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 네. 이번 월드컵이 메시의 라스트 댄스가 될 것인지 관심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첫 스텝이 엉키고 말았는데요. 그야말로 최대 이변입니다. 사우디가 후반 3분, 후반 8분 이렇게 5분 만에 연속골을 넣으면서 아르헨티나를 2대1로 꺾은 겁니다. 네. 축구 해설가 크리스 서턴이 월드컵 역사상 가장 쇼킹한 순간 중 하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마 깜짝 놀란 분들 많았을 텐데요. 하지만 경기를 본 분들은 사우디가 결코 운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메시를 포함해서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강력한 공격을 꽁꽁 묶었는데 특히나 오프사이드 전술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상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사우디를 이끈 건 그동안 아프리카 국가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하얀 마법사 에르베 르나르 감독인데요. 한때 우리 축구 대표팀 감독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선발 11명 중 9명을 같은 팀 소속으로 꾸리면서 조직력을 강화했고요. 이러한 이변을 끝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우리 대표팀 선수들도 희망을 느꼈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오후 10시에는 독일과 일본이 경기를 펼칩니다. 일본도 역시나 마찬가지의 바람을 가지고 있는 듯 했는데요. 일본 팀 주장 요시다 마야는 독일이 무적이 아니라는 걸 4년 전에 한국이 보여줬다면서 또 하나의 이변을 만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특히나 일본 대표팀에는 독일을 잘 아는 독일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8명이나 되고 대부분 선발 출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축구팬들 아마도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네, 메시 참 대단한 선수 아닙니까? 그런지 월드컵과는 정말 인연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 관련 소식인데요. 지금 일일 신규 확진자가 더 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고요. 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좀 심상치 않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나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 중이고요. 네. 또 치명률 역시도 최근 0.08%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전과 비교해보면 확진자 대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방역당국은 숨은 감염자가 많은 영향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 교수팀이 조사한 결과 코로나 겨울철 추가 접종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36%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백신에 맞아도 감염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3%였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백신을 맞고도 감염되는 걸 보면서 굳이 후유증까지 감수하면서 추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걸로 풀이되는데요. 실제 겨울철 추가 접종률 단 6%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위험군 접종률로 한정하더라도 17%에 그치는데
정부는 이게 60%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 도입된 개량 백신은 기존 백신과 비교해서 중증화 예방은 물론 감염 예방 효과도 크게 나아질 거라면서 겨울철 추가 접종을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중국 베이징에서도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역대 최다치인 하루 1,4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상점과 사무실 문을 닫게 하고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주민들은 반복되는 폐쇄 조치에 언제 끝날지 몰라서 답답하다며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었는데 원하는 끝작은 방역 대신에 경제 위기만 찾아오는 상황이라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연말 연시입니다. 이 시기에는 모임이 항상 많아지는데요. 그동안 심야 택시난 대책을 저희가 여러 번 전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택시 부재 해제까지도 실효성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 택시 부재가 도입 45년 만에 전국 114개 지자체에서 해제됐습니다. 네. 또 승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서 제외된 47곳도 자체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는 모두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었는데 앞서서 부재를 없앤 서울에서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심야 시간에 대해서 부재를 해제한 바 있고요. 하루 평균 1,200여 대 늘어나는 데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지난 10일부터는 모든 시간대에 대해서 부재를 전면 해제했는데요. 이전과 비교했을 때 하루 평균 4,100여 대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심야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까지는 하루 416대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야 시간보다는 낮 시간대에 집중해서 운행이 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목표했던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주간에 운행하는 택시가 많아지면서 과당 경쟁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네. 한편 심야 택시난의 원인은 기사 고령화와 취객 기피 등이라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기사에서는 전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수능도 지나고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에 보면 패딩 입은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춥지 않다는 건데 스키장도 개장이 미뤄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강원 지역 스키장이 줄줄이 개장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눈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미룬 개장 일정도 확정하지 못하고 그저 기상 상황을 반영해서 추후 공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반대로 날씨에 도움을 받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골프장과 국립공원 등에 사람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 골프장 관계자는 전과 비교했을 때 하루 10팀 정도 더 찾아오는 것 같다면서 하루에 80에서 90팀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국립공원은 지난 21일까지 약 12만 명이 찾았다고 하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에 3만 명이 찾았던 것과 비교해서 4배 정도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날씨에 불청객도 찾아오고 있는데 모기떼가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는 서울 전역 한 51개소를 통해서 모기 채집을 하고 있는데요. 11월 셋째 주까지 채집한 수가 1,379마리로 작년에 730마리, 또 2020년에 403마리에 비해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따뜻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교차는 큰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개인 건강 관리는 꼭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